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터에서 PM으로 연봉을 20% 정도 높여서 직무 전환에 성공한 정영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랜덤 머지 디펜스인 악팅 아니면 이제 빙글빙글기 자단 등의 게임을 출시한 아기 유니콘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최근 채용 시장은 PM 붐이고 고연봉 직군으로 되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도 다른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PM으로 직무 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유독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PM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전공이 없고 어떤 경력이나 경험이 있어야 할 수 있는지 알려진 바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유리하고 좋은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마케터로 커리어를 이어나가다가 지금은 PM으로 나름 성공적인 이직을 한 것 같아서 PM이 되고 싶으시거나 직무 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게 좋을 것 같은지 등을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인하우스랑 대행사 각각 3년씩의 경력이 있는 총 경력 6년차 마케터였는데요. 아무래도 마케팅 직군은 그로스, 퍼포먼스 아니면 콘텐츠, CRM 등 한 파트에서 딥다이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스펙은 좋지 않은 편이라서 지금까지 항상 10인 미만의 스타트업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항상 이것저것 되게 전반적으로 넓은 분야의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하나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프로덕트 단계에서 되게 넓은 시야로 일을 하고 싶다는 니즈가 생겼고 PM으로서 직무 전환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혼자 열심히 준비했는데 서류 합격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전 직장 취업할 때는 서류 합격률이 2%가 안 됐으니까요. 서류 전형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고 급한 마음에 더 하향 지원하고 더 하향 지원하니까 연봉도 안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 같아요. 계속 떨어지니까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서 너무 답답했어요. PM이 특별하게 요구하는 전공이 없다 보니까 제가 대학원에 갈 수도 없었고 PM에 대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가 검색해봤는데 명확하게 이해되는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PM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혼자서 해결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를 도와줄 여러 강의나 컨퍼런스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요. 엄청 대단한 거 배울 것 같았는데 막상 결제하다가 실망했던 경험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러다가 제로베이스라는 부트캠프를 알게 되었는데 취업 보장이라는 카피가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제가 취업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이 저한테 꼭 필요했고 이제 제가 정말 원하던 말이었어서 단가가 좀 비싸긴 해도 확실해 보이는 제로베이스 과정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PM으로 직무 전환 아니면 이제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실무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소프트 스킬셋을 익혀야 되고 만약 타 직군에서의 경력이 있다면 그 경험을 최대한 PM과 잘 연결지어서 본인만의 뾰족한 무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PM이라는 직무는 문서 작업, 비즈니스 설계,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여러 가지 툴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 등 다양한 소프트 스킬들을 기반으로 업무를 보는 직업이잖아요. 저는 직무 전환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게 PM이 대체 어떤 역할인지 모르겠다라는 점이었어요. PM이 어떤 역할인지를 제가 모르다 보니까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감을 잡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로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가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커리큘럼이 PM이라는 업에 대한 이해랑 스킬을 이제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그대로 공부해도 자연스럽게 스킬셋이 습득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온라인 강의는 정말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실무에서 필요한 개념을 실제 사례를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지원하려는 직무에 경험이 없는 상태였던 저한테 도움이 진짜 많이 되었어요. 특히 제가 개발 쪽에는 사전 지식이 아예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PM이 개발자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기초 지식이랑 PRD 아니면 아이스 프레임워크 같은 정보들이 특히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실무를 하면서도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질의 PM이 시장에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다들 사이드 프로젝트나 아니면 서비스 엽기에서 한두 개쯤은 들고 시장에 뛰어드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PM 출신이 아니라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이들과 경쟁하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 커리어에서의 제 강점들을 토대로 PM과 잘 연결지어서 이 지원자들과 차별화된 저만의 무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멘토님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포트폴리오 관련 얘기들을 따로 할 건데 그때 한 번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타 직군에서 PM으로 전직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존에 쌓아오신 커리어 기반의 하드 스킬을 PM이랑 잘 연결지어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지원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원래 이력서보다는 포트폴리오에 엄청 집중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제로베이스 멘토님한테 포트폴리오가 본선인 건 맞는데 이력서가 예선이다. 예선을 통과해야 본선을 갈 거 아니냐라는 피드백을 한번 받았었어요. 아마 저처럼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계실 텐데 그 전에 신경 써야 되는 게 이력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건 제 이력서인데요.
제 경우에는 이력을 수정할 때 기존에 뭐뭐를 위해 뭐뭐를 했다라는 식으로 서술을 했다면 첨삭을 받은 이후에는 뭐뭐가 문제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뭐를 했더니 뭐뭐가 됐다 라는 식으로 전체적인 구조를 다듬는데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 이력서에 홈페이지를 리뉴얼해서 전환율이 몇 % 올랐다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여기서 왜 리뉴얼했는지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사용자의 경험을 해치는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판단했는지, 이 페인 포인트들을 어떻게 개선했고 각각의 행동에 액추얼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추가하는 식으로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성과 나열은 운이거나 아니면 동료의 힘이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일할 때 이런 방식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야 라는 점을 어필하는 게 정말 영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PM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진짜 애매하거든요. 디자이너처럼 직관적으로 보이는 디자인 결과물이 있거나 아니면 개발자처럼 코딩 테스트가 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PM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어떤 역할, 어떤 인사이트, 어떤 레슨런을 해본 경험들을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면접관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건 꼭 PM이 아니라 다른 직군에서 유사한 경험들을 잘 연결지으면 충분히 뾰족한 무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했듯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마케팅 커리어에서의 제 강점들을 토대로 PM과 잘 연결지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PM의 가장 큰 역할은 프로덕트의 페인 포인트를 정의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주로 퍼포먼스 마케팅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역량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퍼널을 넓게 펼쳐놓고서 광고를 통해서 사용자를 유입시키는 애퀴지션 외에 비록 규모가 좀 작더라도 액티베이션이나 리텐션을 개선했던 경험들을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프로덕트 안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고객 여정을 개선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인사이트와 레슨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를 강조했고, 직무를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도 풀퍼널에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라고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잡았던 포트폴리오 컨셉은 딱 하나였어요. 핵심만 강하게 잡자. 원래 놀리는 것보다 줄이는 게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원래 제가 이것도 보여주고 싶고 저것도 보여주고 싶어서 꽤 장황하게 내용을 작성했었는데, 멘토님이 보시고 나서 PM에게 필요한 역량만 뽑아서 딱 간결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마케팅 경력이 조금 있다 보니까 커머스 도메인 쪽에서 제가 성과를 냈던 케이스들이 조금 있었는데, 긍정적인 성과이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 짧게라도 한번 어필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멘토님은 오히려 과감하게 다 빼는 방법으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포트폴리오를 간결하게 만드니까 오히려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런지 면접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좀 눈에 띄게 늘어난 것 같아요. PM4포를 만드시는 분들도 간결하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딩은 진짜 사소한 부분이라서 자칫 지나치기 쉬운데 단어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첨삭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핵심 역량 칸에 마케팅적 역량이라고 적었던 부분이 있는데, 멘토님이 그걸 그로스적 역량으로 바꿔주시는 등 진짜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수정을 해주셨고요. 위 두 가지를 중심으로 포포를 다듬고 나서 서류 합격률이 원래는 2% 정도였는데 첨삭을 진행하고 나니까 한 15%까지 7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성이랑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조하고 싶어서 퍼스널 브랜딩에 되게 많이 신경 썼습니다. 제가 활용한 건 브런치라는 채널이었어요. 사실 네이버나 아니면 티스토리 같은 다른 블로그 에디터들은 저희가 그냥 블로거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브런치는 서비스 정책 때문에 모든 에디터들을 작가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작가라고 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취업 준비용 아니면 이제 포트폴리오용으로 브런치를 제가 따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제가 뭐 글을 많이 쓴 것도 아니고 한 달에 게시물 한두 개에서 뭐 많으면 3개 정도 작성을 했는데, 실제로 면접을 보러 가니까 질문이 저한테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갓생처럼 보이기도 하고, 기업 쪽에도 제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 브런치 주소는 이제 고정 댓글에 따로 달아둘게요. 제가 면접 같은 경우에도 혼자 준비했으면 유튜브로 검색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제로베이스에서 이나 멘토님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멘토님이 예상 면접 질문지를 주셨는데, 저는 실무 면접이랑 인성 면접으로 나눠서 봤는데 전체 질문의 한 80% 정도 이상은 여기 질문지에서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좋았던 건 질문지 그냥 던져주고서 끝이 아니라 이제 멘토님이 저랑 같이 직접 이력서랑 포트폴리오 수정했으니까 제 커리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고 뭘 강조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 커리어에 맞춰서 딱 가이드를 해주시니까 이후에 면접 합격률이 실제로 50%는 거뜬히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PM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되게 알아두시면 좋은 꿀팁인데, 실제로 면접에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래 같았으면 저도 이제 성실함, 뭐 스케줄링, 끈기, 목표의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했을 텐데, 저희 멘토님이 PM한테 중요한 거는 사실 PRD 딱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리에 자꾸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진짜 면접에서 앵무새처럼 PRD를만 찬양하면서 면접을 왔는데, 이게 면접에서 의외로 되게 좋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하나의 개념 안에 프로젝트 마일스톤이나 아니면 목표 설정, 꼼꼼함, 뭐 실무 역량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문서가 PRD다 보니까 되게 의미 있는 꼬리 질문도 많이 들어왔고 면접 분위기도 좋게 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멘토님께서 현직에 오래 계시던 시니어 PM이시다 보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역량이랑 기업에서 PM한테 바라는 점 사이에 이 간극을 줄이는데 신경을 진짜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속한 조직이 게임 회사에서 기술 파트를 담당하는 팀인데요. 제가 코딩은 아나콘다 설치하고 그냥 GPT 써서 크롤링 해본 게 전부라서 따라가기 벅찰 때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 제로베이스에서 들었던 온라인 강의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강의 들을 때 내가 개발자도 아닌데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라는 부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근데 멘토님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실제로 PM이 실무에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무조건 쓰는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셔서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진짜 한번 들었었는데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뭐 API 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SDK, 뭐 레거시 코드, 빌드 뭐 이런 개념들까지 다 알려주다 보니까 덕분에 제가 지금 회사에서 제가 직접 말은 못해도 알아듣는 정도나 어느 정도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없었으면 진짜 구글링 하느라 밤 많이 샜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제 실제 스펙은, 학교는 충남에 있는 백석대학교 경영학과 나왔고요. 학점은 딱 3.0 맞춰서 졸업했습니다. 이제 자격증은 토익은 한 300점 정도 나오고 SQL 자격증 하나 들고 있는 게 다예요. 그런데 요즘 채용 시장 분위기가 스펙보다는 능력 위주로 이제 채용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스펙이 끼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게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게임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는데 스펙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포기했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올해 1분기까지 취업 준비하다가 생각보다 준비가 잘 돼서 제가 빠르게 원하는 직군이랑 이제 직무로 취업에 성공해서 좀 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PM으로 일을 해보니까 정말 A부터 Z까지 다 알아야 돼서 너무 어려운데 아직까지는 좀 재미있게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일할 때는 제가 마케터라는 직함을 달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힘들 때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제가 담당하는 프로젝트에 관한 건 이건 당연히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몰입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진작 준비했으면 차라리 지금 시니어 PM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직무 변경하는데 좀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양질의 PM이 좀 시장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타직군에서 PM으로 넘어오는데 허들이 좀 더 높아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PM은 애초에 신입을 잘 안 뽑다 보니까 신입보다는 훨씬 경력직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다면 다른 직군으로 먼저 시작해서 PM이랑 유사한 경험을 먼저 찾아보고 경험해보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쌓아온 커리어 중에서 가장 PM스러운 일을 정리한 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타 직군에 재직 중이라면 자신만의 뾰족한 하드스킬이나 비즈니스를 보는 구조를 익히고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봤다면 레슨런하는 경험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목표 지향적인 인재다라는 점을 어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좀 혼자서 준비하기가 막막하다라고 하면 저는 제로베이스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담당자님과 잘 얘기해서 최대 할인 쿠폰 한번 받아왔거든요. 선착순 10분만 이제 등록 가능하니까 빨리 등록하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기왕 PM으로 꿈을 꾼 김에 유명한 유니콘 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아요. 다들 성공적인 이직 응원합니다.